이미 아파트 값이 50억이 넘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주거의 공간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이터 요소는 매물량, 거래량, 또 금리, 또 경매 나온 물건도 많이 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전체 여태까지 이런 데이터를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박사님은 지난번에 이제 그 부동산이 좀 오르고 이럴 때 네. 일시적인 반등이다. 네.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금 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와 있는 거고 부동산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가 않고 하향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도. 네. 그런데 이제 뭐 언론에서 나는 게 강남의 일부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뭐 신고가가 형성되고 고가로 형성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도 뭐 다른 지역은 오르지 않았거나 좀 떨어진 지역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강남의 특정 지역만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똘똘한 할채 이런 개념이 언제부터 터졌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부자들도 올라와서 서울의 비싼 지역을 아파트를 한 채 사놔야 되겠다 이런 개념 때문에 사는 분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취임한 지 넉 달도 안 됐는데 많은 정책을 쏟아내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안개 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러면 향후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그냥 건들지 마라, 그냥 보고만 있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돈 많은 분들이 현금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네. 또 실제로 많이 확보한 분들도 있어요. 강남에 뭐 값비싼 아파트가 팔린다고 하는데 그걸 이미 팔아가지고 현금한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늦게 사신 분들이 이제 힘들 수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경제가 침체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형편없이 되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중심 지역은 맨 나중에 떨어지니까 마치 안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걸 보면 빈곤층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게 경기 침체 시작이거든요. 장기화되면 점점 많아져요. 빈곤층이 점점점 늘어나는 게 경기 침체인데 장기화되면 고가 아파트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안 오른 지역 지방은 더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조금 전에 우리나라 진짜 부자들은 이미 자금을 확보해 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 강남의 특정 아파트들, 특정 집들은 뭐 정말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막 팔리고 그래서 네. 와, 우리나라에 저렇게 부자가 많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더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죠.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죠. 야, 저런 집이 저렇게 오르면 덩달아서 다른 집들도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야? 이래서 마음 급해지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건 아닌 거죠. 찐부자들의 세계하고 우리의 세계는 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달라요. 강남에 보면은 뭐 50억 또 30평이 100억 간다고 뭐 또 뭐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가 오른다고 해서 다른 부동산이 따라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찐 부자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가구 수를 보면은 한 1% 가구가 30억 이상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음. 그럼 1%면 우리나라 2,200만 가구니까 22만 가구가 30억 이상 순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 집 말고 집 포함해서 집 포함해 30억. 30억? 네. 내가 30억을 순자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30억짜리 집을 사면은 그 부담은 엄청난 거예요. 못 사잖아요. 30억짜리 집을 살려면 그거보다 2배나 3배 이상 있어야 돼요. 최소한 100억 가까이 돼야 30억, 40억짜리, 50억짜리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0억, 2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퍼센트가 0.1%, 2%, 2분이 안 될 거예요. 더 그렇죠. 적어져요. 그러면 사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거는 그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사고 파는 거예요. 이미 아파트 값이 50억이 넘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주거의 공간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상품이에요. 건물 한 채가 한 50억 하는데 그럼요.
그 아파트 요거 한 칸 가지고 그 아이, 50억 그럼. 원 말이 되나 싶어요. 이거는 이제 그림이나 골동품처럼 부자들이 보고 즐기는 그런 물건으로 봐야 되지, 상품으로 봐야 되지. 그래서 제가 미국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래요. 한국에 40평짜리 아파트가 50억 간다, 60억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미국에서는 단독주택 위주로 살지만 30평, 40평 정도 되면은 중산층 밑에 중하위 계층이 거주하는 거예요. 네. 최소한 50평, 80평 돼야 중산층이 거주하는 거예요. 미국의 단독주택이 다 그래요. 만약에 30평에 거주한다 그러면은 닭장에 거주하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더군다나 단독주택도 아니고 아파트. 아파트를.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림처럼 가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골동품이나 그림처럼 명품이다. 그냥 이렇게 농담삼아 이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서글프죠. 어떻게 그런 집들이 그림과 골동품처럼 값이 그렇게 오를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아무나 달라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극소수의 분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그 우리나라 찐 부자들은 지금 부동산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 돈 가지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살려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또 외국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에 투자하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잖아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하락했거든요. 하락한데 상업용 부동산을 살려고 계속 보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택은 잘 안 사요. 미국의 주택은 오른다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최고가 아파트 이렇게 50억 이상 이야기했는데 미국도 물론 100억짜리, 1000억짜리 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1년 내내 사는 게 아니고 별장이에요. 야, 근데 2천억? 뭐 전망 좋죠. 그냥 별장, 그냥 파티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제 콘도라고 아파트 80층, 90층짜리 있거든요. 그런데 펜트하우스가 보통 100평, 200평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뭐 거의 뭐 800억, 900억 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근데 그런데도 별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비싼 경우가 별로 없죠. 저도 그거 봤어요. 존 트라볼타 집인데 네. 거기에 비행기 경납고가 있고 네. 집 안에 그 비행 활주로가 있더군요. 맞아요. 예? 그래서 누구 집이냐 이랬더니 존 트라볼타 집. 그렇게 별장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제법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초고가 아파트라도 가족의 삶의 공간으로 아마 대부분 살 거예요. 제가 그렇죠. 알기는. 네. 물론 별장으로 이용하는 분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사람의 삶의 공간으로 사는 데가 50억, 60억 이렇게 명품처럼 이렇게 비싸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넘사벽 부자들이. 그럼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부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경제에 대한 앞부분의 얘기 그리고 찐 부자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또 경기의 흐름도 있지만 정책 결정 그럼요. 관련해서도 정책 있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직 뭐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없고 부동산의 가격을 가장 결정짓는 것, 경기, 정책 이런 것들입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책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죠. 정책이. 네. 근데 우리나라 그동안에 이제 정책을 진행하는 걸 보면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겉으로는 부동산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다 올리는 목적이 강해요. 어떤 정부는 부동산 값이 떨어지니까 올리려고 그러고 어떤 정부는 부동값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수가 줄까봐 복지 정책을 하는데 정부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부동산 값을 올리려는 정부가 더 많았어요. 아닌 정부도 물론 있었죠. 올리는 그런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을 할 때는 뭐 규제나 완화 정책을 쓰는데 규제보다 저는 완화 정책을 더 많이 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규제 정책을 쓸 때는 효과 없는 정책을 써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써요. 규제를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강한 규제 같지만 예를 들어 양도세를 막 중과한다. 강한 규제 같죠? 거기 값이 더 올라요. 그 플러스에서 파니까 매물을 내놓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로 효과 없는 정책을 쓴다든가 이런 그래서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경우가 좀 많았죠. 지금 현 시점에서 부동산의 유형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파트 생각하는데
아파트, 또 뭐 개인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업용 부동산도 있고 뭐 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부담스러운 부동산은 어떤 유형의 부동산입니까? 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 상업.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과거부터 위험이 계속 왔죠. 근데 위험이 지금 도래한 거죠.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미국 평균 상업용 부동산이 20% 하락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버티기를 잘하잖아요. 네. 자, 경기가 좋아지겠지, 금리가 내려가겠지 하고 막 버틸 때까지 버티는데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지금 공실 많잖아요. 공실. 뭐 지방 같은 데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데는 뭐 공실이 뭐 반 가까이 되는 데도 있잖아요. 최근에 경매 나오는 상가 경매 나오는 거 보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경매를 낙찰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 가격으로 그 상가를 낙찰받은 분도 나는 손해라고 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아예 경기가 없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가가 가장 위험하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니까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 한은.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초고가 아파트도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로 진행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향후 몇 년 정도, 글쎄 이거 예측이 가능할까 싶은데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다시 이제 상승 전환할 때가 있을 텐데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10년을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근데 언제 깨졌냐? 코로나 때 깨졌어요. 코로나 때 부동산 값이 그때 사이클이 깨져버린 거예요. 코로나라는 아주 그런 게 와가지고 깨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주택값이나 건물값이나 많이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요. 근데 2022년도에 한번 떨어졌죠. 강남 집값도 한 30%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22년에.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그걸 못 참고 또 강력한 부양 정책을 썼어요. 1년도 안 돼서 상승 기조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위험한 게 굉장히 많아요. 건설회사 부실한 데 있고 부채 비율이 200% 되는 데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800%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설회사들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정부에서 이제 계속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2022년도에 집값이 한번 하락했을 때 반값 이하로 하락하게 놔뒀으면 경기 침체가 2, 3년 만에 끝낼 수도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정책으로 계속 막는 돈을 풀어서 막는 그런 정책 때문에 2, 3년 갈 거를 지금 10년 이상 가게 생겼어요. 지금 침체가. 시장에 맡겼어야 되는데. 시장에 맡겼어야죠. 시장에 맡기면 사이클상 그냥 또 하락했다가 또 상승하고 하락.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고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인위적으로 정책으로 막았다는 거는 화산이 폭발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눌렀다가 더 크게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일부 환경까지 우리한테 불리하게 와버리면 시장 상황은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예측 불허. 네. 2, 3년 정도로 끝나지는 않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더라도 근데 누구나 내 집 한 채는 있었으면 좋겠고 부동산에 관심은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편에서는요. 나에게 맞는 부동산의 기준 한번 정해보고요. 또 40대 이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